반갑습니다. 황동명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자, 가나. 퇴근해? 우리 이제 오늘 직원 한 분 이제 퇴근하신다고. 잘 가. 왜? 일 봐요. 자, 꽉 차죠. 오늘 또 3명이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꽉 차는데,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신분 보호를 위해서? 둘 다입니다. 오케이, 네, 알았어요. 둘 다입니다. 자, 원래 잘 알고 계셨던 이제 야동사마라고 하는 이제 명품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분이시고,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셨어요.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수입 유통업자, 사치품 수입 유통업자. 사치품 네, 수입, 명품. 네. 근데 저는 명품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사치품이라고 불리는 걸 좀 더 좋아해요. 사치품이라고 부르는 저도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오케이. 네네. 그러면 뭐 옷 이외에 옷이나 신발 이외에 다른 것 아이템들도 하세요? 네, 가방이나 자파 뭐 다 합니다. 하시고. 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나눠볼 거냐 하면 시즌 오더를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요즘 뭐 예전에는 명품 하면 뭐가 많았냐면 가방, 거기 가방이었지? 아니면 시계, 액세서리, 이게 그렇죠.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이제 옷을 또 사람들이 많이 더한단 말이에요. 신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사치품 업자분. 네, 이름 말해줘도 되나? 이름이요? 송모 씨? 네네네. 사치품 업자 송모 씨도 지금 스톤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런 맨투맨티를 입고 있고, 저도 사치품 업자 송모 씨가 저에게 판매한 CP 컴퍼니라고 하는 브랜드 니트를 입고 있고, 저 겐조. 직접 공수한 겐저랑, 왜 다 명품 입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사치품 업자한테 공수받은 겐조 있었는데 그걸 안 입고 왔네. 이렇게 옷 같은 걸 또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명품이라서 입는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니트 같은 거 하나 사면, 일반 브랜드 뭐 유니클로 같은 거 사면 3만원, 4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1, 2년 입으면 잘 안 입어져. 네. 근데 저는 진짜 옷 한 벌 사면 10년씩 입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래 산 거야. 올해 사치품업자 송모 씨께서 저렴한 가격에 공수를 해주셔가지고 오래 입은 거고, 보통 니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못해도 10년씩 이렇게 입고, 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년 넘은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고 해서 입는데, 이런 소비들이 워낙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또 뭐 손님들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신 분들이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뭐 가지고 오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도매상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일반적인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걸 많이 궁금해하던가요? 일단 유통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유럽은 이 제품들이 다 싼 줄 아세요. 유럽은 싸고 한국은 비싸기 때문에 네. 유럽 가서 사면은 싼 가격에 살 수 있겠구나. 음. 보통 관광객 텍스 리펀드도 받으시니까 그렇죠. 보통 뭐 10%에서 나라별로 다르지만 뭐 이태리 같은 경우 14%까지 해주니까 유럽 가서 유럽 여행 가서 사면은 싸겠구나. 근데 그런 브랜드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샤넬처럼 전 세계 가격이 비슷한 브랜드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유통 구조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들은 제일 궁금해하고. 궁금해하시죠. 네.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이번 이제 컨텐츠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이런 의류, 신발 쪽으로 좀 타겟을 좀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뭐 가방이나 뭐 샤넬 하이엔드급 브랜드들은 우리 야동사모님께서도 참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흔히 궁금한 딱 까놓고 스톤아일랜드 도매상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물건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직진이야 그냥. 네. 딱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얼마만큼 사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파는 보세 옷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이 싸게 판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가 가서 3만원짜리 니트를 사는데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많이 사야지. 스톤아일랜드 티셔츠 한 장을 사는데 가서 그 유럽 부티크 도매상한테 가서 한 장 사는데 도매 가격으로 주세요. 걔네들은 그렇게 안 팔죠. 그럼 당연히 안 팔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냐가 사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어디서 사냐는 유럽 부티크에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제 풀리는 이런 사치품들은 명품들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대부분 90% 이상. 그럼 부티크라고 하는 건 네.
유럽 현지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이탈리아 브랜드니까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스톤할랜드 정식 매장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로 치면 편집자 개념인 거잖아요. 뭐 네, 이런저런 맞습니다.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개인 업체를 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내 양을 좀 많이 살 테니 처음부터 가격을 싸게 해놓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일반 손님들로 오면 소매로 팔아야 되니까 가서 야,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뭐 금액을 이만큼 오더를 할 테니까 물건을 좀 싸게 해줄 수 있겠니? 하면 그쪽에서 딜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있는 깔리는 물건 내가 보고 골라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유통 과정은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선오더라는 개념이 있고요. 선오더는 뭐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내가 먼저 주문하고 싶은 물건을 먼저 주문을 하면 제조사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해주는 방식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부틱,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그 지역의 옷가게죠. 옷가게. 옷가게에서 재고를 갖고 있는 제품을 저희가 직접 가거나 혹은 이제 직접 가지 않아도 리스트로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줘요.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너네 살래? 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해서 네. 물건을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단가는 우리가 선오더, 흔히 말하는 시즌 오더를 하는 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면 현지에 있는 재고를 사입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첫 번째가 선오더를 하는 게 네,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메리트가 그래서 있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떼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떼일 수도 있어요? 떼일 수도 있죠. 그렇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부티크가 얼마나 이제 믿음직스럽냐 그리고 얼마만큼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주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겠죠. 네네. 아무래도 네. 사람 사는 데고 장사하는 데고 하다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기꾼은 어디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이태리하고 뭐 유럽 이러면 되게 뭐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데 엄청 진짜 거칠잖아요. 친구들이 또 거칠고 제가 여러 나라 뭐 독일, 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태국, 중국 사람들과 가장 이제 이렇게 거래를 거래를 해봤는데 일처리가 가장 느린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럽 가가지고 저는 유럽 사람들 모두가 정말 젠틀하고 정말 멋지고 깔끔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병행 수입과 브랜드 사치품, 명품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사치품에 대한 컨텐츠를 찍는다고 하니까 질문을 몇 개 올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병행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병행 수입으로 가지고 와서 주로 유통은 어디에다가 하세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소매랑 도매를 하고 있는데 네. 소매는 당연하게 뭐 이제 네이버 스토어팜 그리고 피레이 그리고 머스티 뭐 그 외에 이제 유사한 업체들의 물건을 다 올려놓고 이제 네.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 도매 업체는 이제 저와 비슷한 업체들 똑같은 소규모 영세 업체들한테 이제 도매가로 납품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명품을 사는데 요즘은 이제 대중화돼 있지만 손님들이 불안해하거든요. 백화점에 가도 이제 매장들이 있어. 뭐 스톤할랜드, 몽클레어, 마크네 스튜디오 다 있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혹시 짝퉁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 백화점 들어오는 우리나라 정식으로 수입된 물건하고 병행 수입으로 이런 수입업자들, 호화사치품 수입업자분들이 뭐 북한에 어디 뭐 김정은 뭐 그 제재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분들이 병행 수입으로 수입하는 물건들하고 백화점 들어가는 물건과 병행 수입되는 물건들하고 품질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시거든요. 어떠해요, 그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제품이죠. 네, 동일한 제품이고 병행 수입이라는 건 단순히 이제 같은 제품에 대해서 수입의 주체가 누구냐에 네. 따라서 이제 병행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품 자체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구찌 코리아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수입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구찌 본사에서 만들어서 유럽 부틱에다가 제품을 넘기고 그걸 저희 한국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통 경로에 따라서 이제 그런 풀리는 구조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다른 것 뿐이지 제품은 뭐 브랜드 본사에서 만들어서 다 그렇죠.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똑같은 디자인이고 똑같은 품질이고 똑같은 가격으로 출고가 됐는데 이제 정식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뭐 우리나라 코리아 뭐 총판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은 그냥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수입한 물건이고 우리는 현지 내수로 풀려 있는 동일한 품목인데 내수로 돼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병행수입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 이거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제품이니까 가급적이면 어디든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나눠서 싼 데서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또 많이 하는 질문 스마트폰을 얼마 전에 어제 바꿔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아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랜만에 이 갤럭시를 써봐가지고 자 그러면 무조건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백화점보다 무조건 싼 거예요. 무조건 싸진 않죠. 네. 너무나 당연하게 샤넬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파는 제품들이 백화점보다 비싸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90%는 싸지만 소비자들이 이제 백화점 가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량이 미리 품절이 된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병행수입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백화점에도 없는 상품을 백화점가보다 싸게 팔 이유는 사실 그렇죠. 없죠. 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물건은 딸리는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그걸 소비자들은 보면 눈탱이 친다, 뭐 진짜 뭐 사기 친다라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 물건이 없는 거를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여서 거래가 되고 우리가 아파트 거래하고 이렇게 되듯이 그래 거래가 되는 거는 정상적인 상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 생각은 보실 필요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고 파는 물건들도 많잖아요. 많죠. 수입해가지고 맞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리거나 인기가 없으면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인기 좋은 물건 잘 들어오면 그걸 좀 더 붙여서 팔 수도 있고 그건 장사기 때문에 맞죠. 전체적인 볼륨에서 보면 이득을 내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별로 수량이 한꺼번에 많이 풀리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원가를 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보고서도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상쇄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제품, 많이 안 풀리는 제품에서 조금 더 얹어서 팔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야동사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시즌 오다를 하게 되면 솔직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모델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니트가 있다 그러면 니트는 압도적으로 아마 검은 색깔과 네이비 색깔 아니면 그레이 색깔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사이즈도 우리나라 사이즈로 치면 뭐 95, 100 사이즈 맞죠? 그런 M 사이즈 기준.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봤던 샤넬 핫핑크처럼 핫핑크 니트가 뭐 괜찮겠다. 근데 뭐 흰색 니트의 사이즈가 뭐 110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찐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안 팔리는 물건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원하는 색깔과 모델만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제품들도 끼워서 받아야 된다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오더를 할 때.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선오더 하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하는 모델과 내가 원하는 사이즈, 색상, 수량만 뽑아오기 위해서 사실 선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중간에 어떤 업체가 도매 업체가 껴있으면 상호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뭐 이런 것 좀 오더를 해줘라. 빅딕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매 업체는 그걸 또 받아서 이제 나머지 오더를 넣는 소매 업체들한테 그런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상 강제로 놓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굳이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죠. 사실 뭐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근데 보통 이제 미니멈 오더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100K, 1000K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해줘라. 100K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그 유로 기준으로. 잠시만. 10만 유로. 10만 유로. 오케이. 네, 10만 유로 정도 오더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브랜드마다 이제 캐리오버 상품이라 그래서 클래식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다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외 시즌성의 상품들을 섞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캐리오버 상품, 뭐 클래식 상품들은 뭐 20%, 30%만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거래이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 있는 그 부티크들도 야 무조건 너 가져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야 이왕이면 이거 남는데 네가 이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가 우리 입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나중에 또 받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안아주고 한다는 거지. 무조건 이거 가져가 이거 안 가져가면 나 물건 안 줄 거야.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빅딕에서 예를 들면 강하게 좀 푸시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안 되면은 딴 거 안 줘. 음. 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진짜 받고 싶다. 이 캐리오버 상품들 진짜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안 나가는 상품들을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경우는 종종 네, 있다는 종종 거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맨투맨 이게 네. 작년 모델 같은데. 이거 올해 모델. 올해 모델이에요? 네, 올해 모델입니다. 작년하고 네. 왜냐면 봉제하고 제가 작년 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모델입니다. 이거는 재고로 남아서 안 팔 것 같아서 입은 거예요. 올해 모델을 벌써 입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입고 싶어서 이 색상을 입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오더와 이제 그 유럽 재고가 있는 물건을 이제 리스트로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 제가 입고 싶은 것들은 이제 딱 그냥 집었네. 그냥 집어서 그냥 갖고 오죠. 이게 종종 저도 예전에 명품 장사를 했고 예전에는 주변에 이제 물건 수입해가지고 도매주고 하던 친한 주변에 상인들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저 솔직히 비싼 돈 주고 한 번도 사입은 적이 없어. 옛날에 뭐 출장 다니고 할 땐 제가 직접 사입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저렴하게 물건도 받아서 입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치품업자 송모 씨께도 얼마 전에 제가 이것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런 뭐 브랜드 명품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항상 뭐 사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그러면 1년에 저는 딱 계절별로 한 벌씩이에요. 진짜 겨울에 한 번. 형님은 그냥 뭐 재고 남은 거 입잖아요. 그냥. 그래서 부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뭐 입고 오지 이렇게 하고 옷을 막 챙기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을 옷이 없더라고. 그렇지. 나 나름대로 돈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막상 입으려고 하니까 내 맨날 입는 이 겐조 이거. 겐조 그때 네이비색 있었잖아요. 겐조 호랭이. 호랑이 그 색깔이 좀 그래서. 아니, 그때 그 한 번 입었어 여기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라 막상 따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여자분들이 뭐 옷 많이 사놓고 입을 거 없다. 입을 것 같다 이런 걸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왜냐면 다 재고라서 그래요. 내가 어찌 보면 가방도 옛날에 내 명품 장사하다가 중고명 장사하다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안 팔리는 재고들의 중고 루이비통 가방이 집에 막 쌓여 있어. 근데 들고 나갈 만한 게 없어. 다 이제 고물이야, 고물 이제. 그래서 이왕 살 때 우리도 뭐 맨날 재고만 입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더할 때 내가 입고 싶었던 개나리 색깔 맨투맨도 한 번씩 사 입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물건 들어오고 혹시나 하면 붙이세요. 붙이되 조금만 붙여서 가끔씩 또 주고 해줄 수 있죠. 네, 그럼요. 붙이되 조금만 붙여가지고. 근데 거의 주변인들한테 드리는 거는 진짜 마진 하나도 안 보고서 다 드리는 거여가지고. 얼마나 친해지고 싶겠어요. 얼마나 친해지고. 친하잖아. 그래. 전국에 있는 이 영상을 보는 전국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대학생 여러분들 얼마나 친해지고 싶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해외에서 이런 사치품들을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옷이나 신발 이런 유럽 수입 사치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어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뭐 유럽 병행 수입에 대한 이런 글들을 조금씩 써요. 뭐 많이는 아닌데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소외구를 창업할 수 있냐? 그렇죠. 그 질문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근데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사치품 시장은 명품 시장은 사실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지. 규모의 경제여서 수량을 많이 갖고 오는 대신 할인율을 떨어뜨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식 상품들, 캐리오버 상품들을 마진을 얹어서 팔고 그러지 않은 상품들은 사실 이제 원가에 거의 떨구거나 혹은 손해보면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시장인데 거기서 1,000만원, 2,000만원, 뭐 3,000만원 들고서 재고를 안아서 장사를 하기에는 안 좋은 상품을 떠안고 파산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 재고로 보통 물건들을 많이 떠안고서 이제 업계를 떠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소외구르는 거의 좀 불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그럼
대충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정확한 걸 원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그냥 물건 잡다한 물건들 생활용품들 팔고 싶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하면 네.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10원도 없어도 됩니다.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월 1000 벌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를 들어 일반 생활용품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1000만 원에서 네. 어느 정도 내가 월급쟁이 이상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해라. 대신 장사 잘 되면 그때는 계속 재투자가 또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초기 진입 금액은 저희들은 생활용품 일반적인 잡화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한 3000만 원 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딱. 네. 그러면 명품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자본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음. 그래도 물건이 어느 정도 순환이 된다라고 치면 한 달에 뭐 매출 3천에서 4천 정도 네. 일단 단숨에 음.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네. 적어도 2달치 재고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3천에서 4천 정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6천에서 8천으로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객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뭐 3천만 원, 10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물건 몇 개 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리는 물건은 팔리고 또 재고는 그대로 쌓여 있을 거고 팔리고 난 다음에 돈이 현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도 돼야 되는 거고 네. 또 내가 오더를 넣는다 그러면 유럽이 됐든 국내 도매상이 됐든 또 들어가 있는 돈도 있을 것이며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최소한 최소한 5천에서 네. 한 7, 8천 7, 8천 정도까지는 정도까지는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네. 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혹시 뭐 개인적인 블로그 같은 이런 것도 운영을 하시나요? 네,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국내에서 왜냐하면 정말 당장 내가 수입하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물건을 뭐 도매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 호화 사치품 업자 송모 씨의 블로그를 혹시 밑에 제가 넣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정확히 난 싫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면 안 넣고 네. 그래도 뭐 도움을 왜냐면 자기 또 거래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근데 사실 이게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부티크를 몇 개를 몇 개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갖고 네네네. 있는데 제가 사실 제가 물건을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쨌든 물건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해서 유통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도매들은 캐파가 사실 다 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물건을 달라 그래도 사실 이렇게 물건을 드리기가 조금 네. 내 팔아먹기 바쁘다. 너무 두껍다. 농담이고. 자, 그러면 일단은 철저하게 이런 거 좋아요. 딱 홍보 목적이 아니고 마스크 딱 끼고 이름도 내가 쓰면서 내가 호화 사치품업자 송모 씨 하면서 진지하게 있는 얘기를 다 해주잖아 지금 시원하게.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또 판을 깔아드렸는데도 나는 그런 거 딱 싫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 한번 또 출연해서 네, 또 그럼요. 궁금한 것도 네네네. 얘기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네, 그럼요. 오케이. 우리 야동사마님이 또 원래 예전에 이 스토리를 얘기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 저한테 이제 무역교육 배웠던 교육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나서 잘된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무역교육을 알려드리고 했는데 이제 각자의 아이템을 찾고 각자의 사업 분야를 찾아서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지금. 올해 몇 년 됐죠? 네네네, 오래됐죠. 3, 4년? 3, 4년 더 됐? 더 된 것 같은데. 응. 그 오랜만에 보고 해도 이렇게 또 잘 돼서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명품 사업하면서 또 기술은 다르지만 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고 현업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옆에서 지켜보는데 똑똑한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영어 잘해요. 원래 직장생활 하다가 이 일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는 직장생활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실례지만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가 좋은 회사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좋은 회사 다녔죠? 네. 오케이. 그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좀 전공이 생뚱맞은데 저는 프랑스어학과 나왔습니다. 불문과 나왔습니다. 근데 불어를 못 해요. 영어를 잘하고. 왜 불어를 못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프랑스가 맞지? 이거 계속 얘기해도 괜찮다. 어차피 알아서 끊고.